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우리 시장에서 57조 원 가량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는 매도세로 그 포지션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25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상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전문가님은 이러한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 매수세 수급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일단 10월은 굉장히 재미없는 네, 장이었잖아요. 맞아요. 11월은 지금 백신 이슈로 갑자기 좀 핫한 장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10월 달에 계속 바라보던 추가 부양책은 안 나오고 대선 이슈가 종료되면서 오히려 백신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백신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 6개월이 됐든 1년 뒤가 됐든 뭐 2년 뒤가 됐든 결국에는 코로나가 해결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뭐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인텔 관련된 랜드 사업부 를 인수하면서 네. 더 이제 파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쪽 IT는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워낙 강세 국면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 1120원 뭐 이럴 때도 잘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코로나 지금 대선 이후에 갑자기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신호를 보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려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봤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는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개인들이 산 걸 보면 한 57조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5조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사다가 11월 들어오면서 지금 거의 한 9거래일 정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원화 강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백신의 이슈는 지금 두 회사가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존슨앤존슨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담지 않았던 대형주들을 좀 위주로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어지는 중소형주로 이어지는 추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경기 개선의 기대감, 뭐 달러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원하는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살 수 있을 거냐? 물론 이제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12월 한 중순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말에는 어차피 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주요 이제 외국계 매니저들은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한 계속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개인이나 기관 중심보다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당분간에 이렇게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상황,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대형주를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는 12월 중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이제 또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정책 기대감으로 그때는 또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앞으로 한 달간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좀 쫓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섹터가 완전히 나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성장주를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님도 지금은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좀 전통적으로 강했던 섹터에 집중하셔야 된다 보나요?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좀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내년 전망이 4분기 이후가 아니라 이제 4분기는 조금 좋아지고 1분기는 훨씬 내년 1분기는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나오는데 위주로의 외국인들은 뭐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 이제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총이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역시나 대형주, 그렇다면 반도체주를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 뭐 6만전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상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실적까지 바라본다면 그러한 가능성,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또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차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모더나에서 그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지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모더나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소마젠, 엔투텍 이러한 종목들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뭐 놓치면 안 돼 국내 수혜주 제목은 이런데 네. 다 놓쳤죠. 사실 지금 보면 놓친 거죠. 예. 예, 미리 사서 이번 주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주에 사서 이번 주에 팔아야 되는 전략이 맞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더나 백신의 호재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랑 뭐 금융주들이 오히려 호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예.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은 백신 자체의 호재를 찾자라고 그쵸.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백신의 그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해서 유통까지 그 체인이 있죠. 이제 뭐 생산 원료를 누가 만드냐, 네. 또 생산을 누가 하냐, 그리고 이제 유통은 또 누가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타 파생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장비를 대는지 뭐 어떤 협력을 했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좀 단순화시켜야지 투자를 하기 좀 편하실 텐데 아직까지 이제 뭐 이런 모더나나 화이자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뭐 관련된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좀 찾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생산 원료를 납품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파미셀이 관련돼 있죠. 네. 뉴클레오시드라는 그쵸. 바이오케미컬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한동안 뭐 그 치료제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RNA 관련된 기반의 이제 그 원료를 납품하는 게 원료가 뉴클레오시드이기 때문에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의 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꾸준히 지금 미국 회사의 원료를 가공하는 회사에 뭐 15억 단위, 뭐 20억 단위 이렇게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기대감이 여전히 크고요. 오늘 뉴스에 나와서 사실은 많이 떠서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다 밀렸습니다. 네. 이제 원료 관련돼서는 파미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CMO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국내. 이제 뭐 모더나도 어딘가에 생산을 맡겨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가능성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걸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생산 가능한 기업들이 뭐 SK케미칼, 뭐 녹십자,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뭐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는 네. 예, 그런 회사들이고 오늘은 SK케미칼이 오히려 좀 강하고 나머지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조만간에 발표할 거니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유통 단계를 보면 엔투텍이라든지 뭐 아이큐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주총을 통해서 뭐 그런 사업 내용을 추가를 했죠. 예, 그러면서 또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직은 뉴스 단계이기 때문에 좀 뉴스 전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 관련돼서는 뭐 동아소시오 여러 개가 있지만 동아소시오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용마로지스 때문에 동아소시오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작은 주식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실한 데는 여기지 않겠나. 그래서 콜드체인 이슈만 나오면
동아소시홀딩스가 있고 좀 큰 회사로는 SK가 있죠 지금. SK는 워낙 좀 뭐 자회사가 관련된 회사도 미미하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동아소시오가 좀 나을 것 같고요 투자 입장에선. 기타 관련 기업으로는 뭐 RNA 관련된 물질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는 소마젠이라든지 뭐 AB 프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또 다른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에서 발표하기 전에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한 일주일, 뭐 이번 달 안에 발표할 거다, 뭐 다음 주에 발표할 거다, 이제 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나올 때 사서 나오면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모더나 관련주들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는 오히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지금부터는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이러한 관련주들을 주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 근데 뭐 대부분 그 생산 원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회사가 걸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뭐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뭐 아직은 그렇게 뭐 직접 계약을 한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확실한 건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가장 확실한 뭐 기업이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견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관련주들 종목도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백신 결과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 기업의 관련주들 찾아보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